일단 함수 할게요. 함수 1차시 뭐 A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함수는 전 분야 다 A 등급이라고 나와 있고요. 함수는 배점이 아주 큽니다. 한 개 8점이고 총 5개가 나옵니다. 40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능을 다 맞춰도 60점밖에 안 되는데 함수는 5개에 40점이면 아주 높은 비중인 거죠. 기본적으로 배우는 함수는 작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이 책에 나온 이 상단 부분에 있는 함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책에는 여기서 몇 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만 몇 개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뭐 맥스 A라든지 뭐 민 A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보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왜? 범위가 이렇습니다. 범위가. 서치 B도 그렇고 파인 B 이런 거는 뭐 안 쓰는 함수거든요, 사실. 다른 함수들도 안 쓰는 것들 있어요, 지금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범위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뭡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문제가 잘못 걸려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한번. 자, 먼저 조금 적을게요. 요렇게 먼저 적을게요. 옆에다가 크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거 적어 드리는 이유는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입니다. 얘는 암기. 얘는 모르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어가 나오면 얘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 이런 영어가 들어가면 이건 평균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얘는 기초함수예요. 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죠. 왕기초쯤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들은 이런 함수들을 배워요. 뭐 이런 함수들을 배웁니다. 여기에서 다 파생된 함수고요. 이 앞에 이런 영어가 이 똑같은 영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전부 최종값이 전부 다 합계를 구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보기 중에서 내가 알맞는 함수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얘가 판단이 돼야 뭘 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얘를 판단하지 못하면 결국 함수를 못 풀기 때문에 이 여기에 관련된 이 쓰임새들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1번 보시면 가장 큰 점수하고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빼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장 큰 점수는 뭡니까? 이게 최대값 구하는 함수죠. 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나머지 걸 가지고 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자, 여기고요. 이 줄이죠. 여기 끝 찍으시고 함수 마법사 fx x
검색 확인. 자, 중간고사 넣으시면 되겠죠. 적는 게 아닙니다. 맥스입니다. 책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선생님께 똑같은 함수 나와 있어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구했기 때문에 얘 90이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9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안 적어드렸는데 이 함수들 다 똑같이 쓰고요. 안에 뭘 넣느냐 하면 범위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범위를 넣으시면 이 범위 내의 합계, 범위 내의 평균, 범위 내의 최대값, 이게 다 똑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안에 범위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 물론 낱개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낱개로 구하는 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범위를 넣으시면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그럼 차이니까 빼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함수 처음 봅니다. 그죠? 라지라는 함수.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얘 두 개 다 똑같은 함수고요. 라지는 영어로 큰이고 스몰은 영어로 작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등수를 구할 때 쓰는 함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k번째로 큰, k번째로 작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그냥 등수를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수. 이 범위 중에서 몇 등 구할래? 2등. 이 범위 중에서 3등. 근데 라지는 뭐라고요? 큰 순서대로 3등을 구하는 거고 스몰은 뭡니까? 작은 순서대로 3등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조금은 쉽게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범위에서 이 숫자의 큰, 범위에서 이 숫자만큼 이 스몰이 들어갔을 때 작은,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등수, 작은 등수 구할 때 쓰는 거고 이 라지 함수는 단점이 있죠. 라지는 하나밖에 못 구해요. 등수를. 그러니까 1등, 2등 뭐 이렇게 딱 정해서 딱 하나밖에 못 구하는 거지 내가 2, 3, 4등 이렇게 못 구한다고. 자, 해볼게요. 한번. 얘 누르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빼기 누르시고 차이니까 빼기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쓰실 때는 뭘 써라? 얘를 쓴다고 얘기 드렸어요. 얘가 아닙니다. 삼각형 누르시고 함수 추가 라지. 영어 타자가 힘드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검색이고 확인. 범위는 중간고사가 되는 거고 몇 등 구해라? 2등이라죠. 두 번째로 큰 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에.
자, 되셨으면은 확인. 그럼 90에서 88을 빼면 2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얘는 급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낮게 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연습 많이 해봐야 되니까. 저야 뭐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동 채우기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됐다 그럼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순위 구해라 이런 얘기죠. 랭크 EQ라고 나오는데, 자, 요렇게 쓰는 함수인데, 랭크는 랭크 EQ도 있고요, 랭크 에브리지도 있고요, 그냥 랭크도 있는데,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랭크 EQ예요. 쓰는 방법은 앞에 랭크가 붙었다, 다 똑같다라는 거. 나오는 값이 조금 다를 뿐 하는 방법은 똑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는 랭킹에서 파생된 함수예요. 랭킹이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봤을 때 순위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요반에서 순위를 구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컴퓨터 점수를 1등부터 10등까지 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떠한 점수들이 필요한 거죠? 일단 내 점수, 내가 몇 등 했는지를 알려면 뭡니까? 내 점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반 전체의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으세요? 그저 원리로 따지면. 그럼 이 숫자는 내 점수를 말하는 거고, 이 범위는 뭡니까? 전체 범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범위는 변합니까? 안 변하죠. 왜? 전체에서 각각이 돌아가면서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지. 맞잖아요. 얘는 바뀔 수 있어요. 홍길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몽룡이 될 수도 있고, 뭐 김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세 명의 범위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야 1등, 2등, 3등이 나올 테니까. 맞으세요? 그래서 이 범위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랭크 EQ. 자, 확인 누르시고, 자, 문제가 뭐의 평균? 자,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 찍으시고, 그죠? 순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안 바뀌니까 F4번 누르셔서 절대 참조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 오더가 뭐냐? 오더라는 거, 여러분들이 순위를 구할 때 옵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뭡니까? 큰 수로 1등을 잡을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을 1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으세요? 보통은 여러분들 수학 점수다 그럼 큰 사람이 1등이잖아. 근데 뭡니까? 달리기를 하면 작은 사람이 1등이죠. 그거 할 때 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큰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을 넣으면 작은 사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을 넣으면 5등인데 1을 넣으면 4등이 돼버리죠. 1을 넣으면 어떻게? 작은 순서대로 된다라는 거. 전 기본적으로 여기에 생략
많이 해요. 0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0과 1을 구별해서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큰 수는 0, 작은 수는 1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작은 수를 1등으로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확인. 그러면 93점이 1등이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할게요. 자, 요거는 나이를 구하래요. 나이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이 구할 줄 아시죠? 계산기로. 자, 계산기로 우리 나이 어떻게 구하죠? 이번 연도에다가, 그죠? 출생연도를 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플러스 1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2022년에 이제 이 출생연도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생연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출생연도는 몇 자리죠? 몇 자리입니까? 두 자리죠. 그죠? 요것만 쓰잖아. 앞에 있는 두 자리만 쓰죠, 우리가. 08년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 그러면 요거를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2022년에다가 08을 빼면 이상해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여기에 뭐 붙여야 됩니까? 여기 뜻 봐도 다 앞에가 공짜라는 건 2000년생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대 태어났다는 얘기죠. 딱 봐도. 그래서 뭡니까? 2008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해하셨어요? 문제가 이해가 안 가면 함수는 못 풉니다. 외워서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활용이라서 정말 활용이 나와요. 함수 활용. ITQ는 활용 안 나오거든요, 사실. 외워서도 할 수 있어. 시킵니다. 안 되면. 근데 얘는 워낙 범위가 뭐 포괄적이라 가지고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6월 9일쯤 가셔서 우리가 종강할 때쯤 되면 시험을 친다 안 친다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로 많이 나눠요. 내가 함수가 부족하다. 함수 맞출 자신이 없다. 그럼 시험 못 쳐요. 결국에는 안 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나 함수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치세요 그냥.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나가지는데 나중에 가면 되게 빨라질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천천히만 나갈 수는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2022년에다가 2008년을 빼야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해볼게요. 한번. 이거 한번 써드렸죠. 레프트. 기억나시죠? 글자라고 적었나? 이렇게 쓴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글자 개수 쓰는 거죠. 내가 이 글자에서 필요한 글자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얘는 오른쪽에서 얘는 중간에서 이런 얘기죠. 하나만 써봅니다. 하나만 쓸게요. 이거 저번에 제가 충분히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글자는 흥길동이고 내가 필요한 개수는 한 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왼쪽에서부터. 그러면 답이 뭐 나온다? 홍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정말 중요한 함수입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무조건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자, 여기죠. 는 2022 빼기
함수 마법사 fx 누르시고 레프트. 자, 확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두 자리죠. 자, 확인.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2024에다가 08을 빼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이상해집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따라오세요. 레프트 앞에 갈로를 넣으시고, 20 and 이렇게 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써라? 이 기호를 써라라고 나오죠. 그죠? 문제 보시면 이 기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20이란 숫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레프트가 나오는 각을 두 개 합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합치기 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요 end가. 그러면 결국 20이랑 08을 두 개를 어떻게 하겠다?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갈로를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숫자니까 빼주고 요 뒤에 08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엉망진창 되겠죠. 그래서 갈로를 넣는 겁니다. 자, 끝에 갈로를 닫으시고 더하기 1이죠. 자, 되셨으면 엔터. 15살. 자, 계속 할게요. 여기. 자, 문제 보시면 수업료에 미납자 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빈칸이다. 미납자는 빈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다 카운트라는 함수가 다 들어가 있죠.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뭐 개수를 살려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빈칸이죠. 그럼 뭐 어떤 함수 써야겠습니까? 이 함수 써야겠죠. 블랭크가 영어로 공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공백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이 함수가. 자, 이 함수 3개는 전부 다 똑같은 타입이고요. 안에 범위를 집어넣으시면 그냥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카운트나 카운트 블랭크나 쓰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 여기죠. 카운트 블랭크. 자, 확인 누르시고 범위죠. 얘죠. 자, 확인. 그러면 4칸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자, 빈칸이 4칸이죠. 둘, 셋, 4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수는 이 순위를 구하는 함수하고 뭐 나이 이런 거는 기초 함수라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함수가 이 두 개의 함수예요. 이 카운트 if로 구하는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 9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90 이상이라는 거는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if가 붙어 있는 함수들은 다 조건이 달려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인데 조건을 원한다는 거죠. 쓰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조건을 적었을 때의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한번. 문제는 기말고사에서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카운트 if고요.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if. 자, 확인.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글자로 이렇게 참조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영어로는 이렇게 렌즈라고 적혀 있죠. 요렇게 영어가 적혀 있거나 요렇게 글자가 요런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칸은 무조건 범위가 들어가는 칸입니다. 범위가 들어가는 칸에 값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분석해서 많이 틀려서 정형화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어떤 책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도 많이 틀리셔가지고요. 요것만 맞춰도 반쯤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보통은 여기 참조거나 여기 렌즈가 적혀있는 참조고요. 혹은 영어로 이렇게 array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배열이라는 뜻인데 여기 또한 범위가 들어갑니다. 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기말고사 범위가 다 들어가죠. 해서 몇 점 이상? 90점 이상이죠. 자, 되셨으면 확인. 3명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그 다음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죠? 자, 평균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활용이거든요. 자, 평균이 80점에서 90점 이상, 80점대죠. 그러면 평균이 몇 점까지 들어가야 돼요? 89점까지 들어가 있는 애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평균이. 그러면 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건 어떠한 방법을 쓰셔도 맞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일단 80점 위로 올라가 있는 애들을 다 구해서 여기서
80점 이상인 애들인 거죠. 다 구해가지고 빼기 90점 이상인 애들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89점까지 남겠죠. 그죠? 80점 이상인 애들 몽땅 뽑으면 90점, 100점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90점 이상인 애들만 빼주면 어떻게 된다? 89점까지가 나오는 거죠. 또는 반대로 하셔도 되죠. 그죠? 90점보다 낮은 애들을 먼저 구해가지고 뭡니까? 80점 미만인 애들을 빼주시면 또 똑같이 나오겠죠. 맞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 수 기준으로 구하든 작은 수 기준으로 구하든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맞다 해드리고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큰 걸 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큰 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 if 한번 썼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바로 확인. 자, 평균에서 80점 이상. 자, 되셨으면 확인. 자, 빼기. 자, 이게 활용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학적으로 푸는 게 활용이에요. 이러한 타입의 문제가 두 개가 섞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어렵거든요. 자, 카운트 if 한 번 더 누르시고 평균에서 90점 이상을 빼주면 되겠죠. 자, 되셨으면은 확인. 그럼 3명이죠. 그러면 하나, 둘, 3명입니다. 그죠? 80점대는 3명이기 때문에 3이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함수는 정말 데이터가 딱 요만큼만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틀리면 어떻게 된다? 다 고치셔야 됩니다. 자, 함수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이걸 하다가 수업을 놓쳐서 못했다. 그러면 얘는 포기하시고 그냥 얘를 하셔야 됩니다. 얘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진도가 그냥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더 힘드니까. 그리고 틀린 거 지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셔야 제가 갔을 때 고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시면 제가 고쳐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제가 이따가 한 바퀴 돌 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사실 안 나올 가망성이 좀 많고요. 지금 보시면 어퍼 트림 피로퍼 롤러라는 함수가 여기 나오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 글자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 바꿔주고 소문자가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 사용 범위도 굉장히 협소하죠. 왜? 뭐 영어가 많이 쓰는 데를 들어가야 뭐 영어를 대문자로 바꾸든 소문자로 바꾸든 할 건데 보통 한국 기업에 이렇진 않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썼다.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 영어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영어를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고, 이 트림이라는 함수는 양쪽 공백을 없애주는 함수예요. 그건 띄어쓰기 같은 거 없애주는 함수예요. 근데 안에 있는 거는 못 없애고요. 요 바깥에 있는 것만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1번. 앞뒤에 있는 공백을 먼저 제거한 후에 전체를 대문자로 바꿔라.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뭐죠? 대문자죠. 맞으세요? 그리고 공백이 제거되어 있는 애가 들어갔을 때 대문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퍼 먼저입니다. 얘는 어퍼. 자, 확인 누르시고 트림. 자, 그러면은 보시면 이 수성이란 글자 앞과 뒤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트림 안에 들어가니까 공백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간다고? 어퍼 안으로 들어가니까 결과값은 대문자인 수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자, 국가 2번. 국가 2번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피로포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냥. 자, 자, 확인 누르시고 국가. 그럼 마찬가지로 소문자 코리아가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첫 글자만 K만 대문자로 바뀐 코리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얘는 엄청 쉬워요, 사실은. 자, 이렇게죠. 자, 기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안 나온 게 있나 볼게요, 한번. 자, 기출 1번 보시면 지금 방금 배웠던 함수들이죠, 전부가. 랭크 에버리지고 EQ인데 에버리지로 바꾼 것밖에 없고요. 다 똑같네요, 보니까.
자, 요거는 각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